변호사님,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네. 뭐 우리 전세 계약 지금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음. 전세를 안 얻으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이제 월세로 전환하길 원하고 음. 아니면 보증금을 좀 줄여서 월세 좀 내고 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전세 계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관행이기 때문에 갑자기 없어지진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제도 아닙니까? 위험이 있죠. 좀. 위험은 크지만 또 예. 어떤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고. 예. 예. 그래서 그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요즘 이야기가 참 많은데 제가 조금 이제 그 기사들을 보고 하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 뭔가 특약에다가 요거를 뭐 몇 가지를 넣어놓게 되면 전세 계약이 좀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약 활용법 뭐 이게 있더라고요. 뭐 특약을- 무슨 문구를 넣어라, 예. 무슨 문구를 넣어라. 그런 게 제가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주인의 국세 체납이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좋은 좋은 문구네요. 문구죠? 그다음에 집주인 명의가 바뀌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돌려준다. 뭐 결국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똑같은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계약 직후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 계약 취소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좋은 문구입니다. 예.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은데 결국은 다 똑같은 거죠. 결국은 그 집주인이 국세 체납 확인되면은 또는 집주인 명의가 바뀌면 또 집주인이 담보로 대출 받으면 계약 직후에 대출 받으면 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좋은 말 같은데 실질적인 도움이 사실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잘못하면은 이런 특약을 믿고 이제 계약은 안전하구나. 다른 거 뭐 잘 확인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오케이 난 이제 다 했어. 그렇지. 난 요거 안전한- 들어갔으니까. 요거 들어갔으니까 뭔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약간의 착각. 그럼 어떻게 보면 그 특약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특약을 믿고 확인을 안 했다면. 그런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그 집주인 국세 체납이 확인되면은 계약 취소한다. 이런 거. 네. 그 문구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이 특약이 들어갔다. 이 문구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특약을 안 넣었을 때보다는 조금 나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뭐 한 5억쯤 되는데, 계약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계약하고 나서 떼보니까, 집주인이 월세 국세 체납된 게 한 1,0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게 없다 그러면, 이게 보증금 5억인데 체납 액수가 1,000만 원이다라고 할 때,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취소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논란이 되겠죠. 액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구가 있으면은 아까 국세 체납이 확인되면은 계약 취소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약간의 이제 약정 해제 사유, 우리가 법정 해제 사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서로 간의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 사유가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논란 없이 어떻게 보면 논란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수는 그렇죠.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반면에 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그게 체납 액수가 300만 원이다. 때 보니까 뭐 취득세 조금 못 냈네. 3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그걸 국세 체납 확인되면은 계약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300만 원 가지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야죠.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좀 논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특약이 논란이 없을라 그러면은 특약이 조금 더 다듬어졌으면 어떨까? 구체적으로 금액을 좀 열거한다든지 보증금의 뭐 10%를 넘어간다든지 그런 정도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조금 더 다툼의 소지가 적을 것 같고요.
이게 그 특약의 원래 의미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특약 그 국세 체납되면 무조건 해지 취소하는 거야. 이렇게 딱 그 약정을 해놓음으로써 향후 이제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적은 건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분명하게 안 적어놓게 되면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분명한 문구로 좀 다듬어질 필요가 있고요. 법률가의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것도 애매하게 또 분쟁의 사유가 될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예. 아하. 그렇고 두 번째는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인 이제 임차인 보호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약으로 이제 그 믿고 잔금 다 주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국세 체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입자로서는 이제 계약 취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계약은 돈은 다 들어갔는데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게 국세 그렇게 체납 많이 된 사람이 돈 돌려줄 능력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초적인 안전을 꾀할 수 없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약은 이제 특약으로 인해서 계약은 끝낼 수 있다. 그다음에 돈은 돌려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끝까지는 정리가 그렇죠. 되는데 실질적인 반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보통. 소송해야죠. 아니 뭐 소송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돌려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그렇죠, 돈을 그렇죠. 돌려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그렇죠. 제가 늘 우리 양은 씨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예를 많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거지한테 차용증 아무리 잘 써봐야 그렇죠. 꼼꼼하게 써봐야. 꼼꼼하게 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은 차용증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기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력 없는 사람들 다 그 명의로 수백 채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죠. 일단은 그런 잘못된 집에 인연을 맺고 돈을 지급하는 순간 그냥 그 늪에 빠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제되기는 거의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이 특약이 마치 넣어놓게 되면은 권리 보호를 받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일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특약을 믿고 그냥 덤벙덤벙 계약하는 게 아니라 보다 중요한 부분은 내가 돈을 지급하기 전에 안전한지 아닌지 이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등기도 확인해보고, 그렇습니다. 계약금 조금 내고 국세 체납도 확인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세 체납이 이제 그렇게 걱정돼서 특약을 뒀다면 국세 체납은 미리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계약 체결하기 전에 나는 당신을 못 믿으니까 국세 완납 증명서 이거를 좀 떼와요. 그래야 내가 믿고 계약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조금 번거롭다, 어렵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계약 체결한 이후에는 이제 임차인이 혼자서 떼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떼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계약금을 조금 거는 겁니다. 못 믿으니까 나는 조금 걸겠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든지 하겠다. 뭐 이렇게 100만 원 정도죠? 그렇습니다. 뭐 5억이든 3억이든 전세할 때 100만 원 계약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만약에 5억짜리 보증금인데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계약금이 5천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10% 됐죠. 그러면은 1차 계약금 500만 원, 2차 계약금 며칠 후에 4,500만 원 하고 그 사이에 임차인은 이제 이상이 있으면 확인하면 그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까 특약은 그냥 계약하세요. 특약 있으니까 안전합니다. 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동산에서 많이 써먹기 좋은 활용 문구네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계약할 때 이거 썼으니까 안전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개협회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특약을. 이런 특약을 해서 세입자 권리 보호를 좀 같이 하자 하는 건데 그게 뭐 취지는 그럴듯하지만 맞는 건데 그럴듯하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게 마치 이렇게 만사 형통 맞는 키 마냥 맞는 키 마냥 뭐 그런 느낌을 이제 주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제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공인중개사가 사실은 이제 이런 거래를 할 때 조금 임대인 설득을 해서 국세 완납
증명서 이런 걸 좀 떼우세요 미리. 그러면 세입자 안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뭐 그 고민하고 서로 의심하고 할 필요 뭐 있냐고 딱 깔끔하게 계약 체결하기 전에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그걸 잘 못합니다. 그렇죠. 심기 건드릴까 봐. 예. 계약 빠그라질까봐. 예. 뭐야 나를 못 믿는 거야? 뭐 이렇게 된다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변호사님 말씀하니까 언젠가는 될 것 같아요. 언젠가. 네. 무조건 이제 당연시하는 이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예. 같이 오고 뭐 등기 등본 예. 그리고 뭐 권리증 갖고 예. 오고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이게 너무 이제 이게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좀 답답할 뿐이죠. 뭐.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귀 아플 때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좀 지엽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이제 특약에다가 뭔가 이런 문구들 좋은 이제 번지르르한 문구들을 넣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문방구 계약서 딱 뭐 예, 뭐 1조, 2조, 3조 해가지고 딱 문방구 계약서 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담을 수 없는 당사자 간에 서로 그 계약 특별한 약속들 이런 것들을 특이하게 담아 놓는 건데 사실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문구들은 일반적인 문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계약이나 특별한 건 다, 아니죠. 어느 네. 계약이나 다 이렇게 붙여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특약도 아닌데 마치 특약인 것처럼 이게 포장해 놓은 약간 멋있게 그런 뉘앙스로 가져요. 그렇죠. 예. 또 근데 그런 문구를 넣어야지 또 그 파는 사람, 임대인이나 그런 사람도 조금 더 사기 안 칠 수 있는 네. 뭐 약간의 좀 뭐 이제 우리가 계약서의 어떤 그 계약서의 뭐 함정이기도 한데요. 계약서가 뭔가 이렇게 세입자 보호를 하는 듯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한 이런 문구가 있으면 읽어보면 달콤합니다. 다 된 거 마냥 예. 아, 이 계약서는 공평하게 만들어졌구나. 하자 있으시 세입자도 보호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읽어보다가 보면 이 임대인이 왠지 좋은 사람으로 느껴져요. 임대차 계약서 같으면 그런 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달콤하게 해서 그 환상에 젖어서 도장을 찍게 만드는.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 변호사업계에서도 그걸 잘하는 변호사를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봐요. 그런 문구를 네. 잘 넣고 네, 오히려 이제 서로 그 충돌이 될 만한 이해관계가 될 만한 이런 부분은 다툼이 있을 만한 부분은 살짝 숨겨놓고요. 그걸 감추기 위해 가지고 다른 문구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섞어 놓으면 많이 이렇게 풀어 놓으면 어디를 봐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런 맞아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인중개사가 좀 원만하게 계약을 좀 편하게 도장 찍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임차인이 아니면 매수자가 더 꼼꼼히 봐야 되겠네요. 네. 본인이 자기 권리를 지키는 제대로 확인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